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어디일까요? 대부분 나일강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아마존강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일강엔 다리가 수십 개나 있는데 세계 최장 강인 아마존강에는 다리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술이 부족해서? 인구가 없어서? 왜 현대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프라 공백이 존재할까요? 저도 처음엔 단순히 숲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알아볼수록 이건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에선 그 이유를 지리학자, 역사학자, 생물학자, 고고학자들이 모여 아주 치밀하게 파헤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왜 다리가 없냐가 아니라 우리가 문명을 정의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를 묻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왜 다리가 없으면 불편하고 낙후됐다고 생각할까요? 자연을 지키는 것보다 다리 노는 게 진짜 발전일까요? 혹시 우리가 믿어온 문명의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존의 다리가 없는 진짜 이유, 그리고 문명 대 자연이라는 근본적인 주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다리 없는 아마존의 숨은 의미,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다리가 없다고? 그럼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마존강엔 단 하나의 다리만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결과예요. 첫 번째 조각, 자연 지형, 움직이는 강. 아마존은 우기가 되면 강폭이 수십 킬로미터까지 넓어집니다. 일반 도로 수준이 아니라 수영장 10만 개가 한꺼번에 넘치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이 강은 고정되어 흐르지 않습니다. 흙이 많고 유속도 느려서 해마다 강의 위치가 바뀝니다. 오늘은 여기로 흘렀는데 내년엔 저쪽으로 흘러요. 이 말은 즉 다리를 세운다 해도 강이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면 다리만 덩그러니 남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강이 옆으로 20km 이상 이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데 교각을 놓는 건 말 그대로 무너질 건물 짓는 셈이에요. 두 번째 조각, 경제성과 인구 밀도, 다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우리가 다리를 짓는 이유는 명확하죠. 사람들이 많이 건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카이로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위에는 20개가 넘는 다리가 놓여 있는 거죠. 교통이 필수니까요. 하지만 아마존 주변은 어떨까요? 울창한 숲, 습지, 야생동물, 그리고 산발적인 원주민 거주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차량 통행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백 수천억을 들여 교통 수요가 거의 없는 다리를 놓는다. 말이 안 되죠. 경제성이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안 나오는 공사입니다. 세 번째 조각, 생태계 보존. 다리 하나로 모든 걸 잃는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아마존은 지구 산소의 20%를 공급합니다. 전 세계 동식물의 10% 이상이 이곳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는 순간 그 길을 따라 벌목, 농장, 도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식지 파괴, 동물 멸종, 탄소 배출 증가. 다리 하나가 문명의 입구인 동시에 자연 파괴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건 단지 콘크리트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개발해도 됩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조각, 비교를 통한 이해. 나일강 대 아마존강. 나일강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건조한 기후에 고정된 강줄기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구가 희박하고 열대 기후에 유동적인 강줄기가 있습니다. 즉, 환경부터 시작해서 문명, 사회 구조까지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강을 비슷한 길이의 강으로만 생각했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두 문명의 흐름이라는 걸 간과한 겁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면 단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그렇고 사람이 없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아예 다리를 짓지 않는 게 맞는 선택이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살펴봤습니다. 강폭이 움직이는 지형적 특성, 경제성이 낮은 인프라, 그리고 생태계 파괴의 리스크까지. 이 모든 걸 조립하면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아마존의 다리가 없는 건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침범해선 안 될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건 단지 다리 하나의 부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했던 문명, 발전, 도시화의 개념 자체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도로가 많고 다리가 많고 건물이 많은 게 문명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문명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는 절제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역사 시간에 배운 문명은 다 도시였는데 왜 여기선 자연을 보존한 게 문명이라고 하지? 우린 늘 도로와 연결성이 발전의 상징이라고 배웠는데 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고속철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처음엔 농지를 밀어내고 숲을 없애고 다리를 지으며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빠르게 연결됐고 더 쉽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더 빠르게 자연을 파괴하고 더 빠르게 환경 위기를 부르고 있죠. 문명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멈추는 게 발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걸 우리보다 먼저 알았는지도 몰라요. 다리가 없는 아마존, 그건 뒤처진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수준의 성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존에 다리가 없다는 건 정말 불편함일까요? 혹시 우리가 믿어온 문명의 기준이 너무 좁은 건 아니었을까요? 자연을 지킨다는 이유로 문명 밖의 존재로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문명 그 자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리라는 단순한 구조물 하나를 통해 문명, 개발, 자연, 삶의 방식이라는 엄청난 질문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문명은 무엇인가요? 다리가 있는 문명인가요? 아니면 다리가 필요 없는 문명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지식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